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체 부위에서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뇌의 노화, 그리고 노화 예방과 또 그의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뇌의 노화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 하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그림과 같은 이 뇌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호도알과 같이 굴곡이 있으면서 우뇌 좌뇌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런 모양의 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 드릴 시간이 없고, 전에 기초 강의를 할 때 많은 구조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구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에는 이마 앞부분에 전두엽이라는 그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수리 부분 이 위쪽에는 두정엽이라는 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측두엽이라는 그 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뒷꼭지 있는 분야가 있는 뇌 부위가 후두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대 엽으로 되어 있는 이 뇌가 각기 특색을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한 부위에서만 전체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뇌는 어느 부위에서 그 분야의 기능을 발휘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른 뇌세포와 그 연결관계를 맺고 신경망을 형성해서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또 대사 기관을 조절하고 기본적인 맥박을 뛰는 것을 조절하고 하는 것은 바로 숨고를 중심으로 해서 그 뇌간이라는 소위 뇌의 줄기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서 올라가서 이 중심 분야의 가장 그 가운데 분야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만 가지고 있는 동물은 바로 파충류들이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숨을 쉬고 그 맥박이 하고 또 이 먹고 소화를 시키고 하는 그런 작용을 다른 부위에서도 하지만은 바로 이 숨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속에 뇌간이라는 부위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부위에서 이거,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뇌의 줄기라고 합니다. 줄기. 이 줄기세포가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도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위에 쌓여서 만들어져 있는 부위가 감정의 뇌입니다. 감정은 변연계라는 뇌의 구조상의 그 이름을 가진 변연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감정을 컨트롤해주는 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감정의 뇌라. 이것은 바로 포유동물의 동물은 바로 이 감정의 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 인간만 이 인류 우주 세계에서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대뇌 피질이라 해서 이 뇌의 각 겁질 분야에 대뇌 피질이라 해서 그것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고등정신 기능, 또 인간의 도덕성 문제, 또 윤리 뿐만이 아니라 창의성,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고 컨트롤해주는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데 주로 판단력이고, 이런 인간의 가치를 다른 동물에 비해서 특유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치는 전부 여기 대뇌 피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은 점점 노화가 되는데, 이게 바로 이 뇌의 노화가 인지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뇌는 가장 신비한 뇌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신비의뇌라고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고, 그 신비의 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뇌인데, 그 뇌의 그러한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하, 우리 인간의 모든 건강뿐만이 아니라 행복 문제 또는 장수 문제, 이 모든 관리를 뇌가 하는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비의 뇌가 어떻게 돼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기초 강의를 하면서 젊은 뇌를 만드는 기적적인 비법을 그 몇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 랭거거 교수라는 분이 그 거꾸로 가는 시계라는 실험 연구를 했어요. 그 무슨 실험이냐면은 뇌의 신비함을 여기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시계라는 실험은 어떻게 했느냐? 80대 노인을 1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자기 환경과 다른 또 그 시골을 찾아가서 시골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80대 노인들이 50대 자기가 살아왔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밥을 해 먹고, 또는 자기 스스로 집안 청소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도 요즘 선진화된 기계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걸레를 따라서 이렇게 물을 끓고 이렇게 마루도 닦고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영화를 봐도 그 시절에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영화를 선정해서 보는 것입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절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부르면서 또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을 이 50대 때 살았던 모습으로 살게 하고, 바로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의 모든 생체 기능을 검사를 해본 결과 몸이 가벼워지고, 또 걸음걸이가 아주 가볍게 걸으면서도 아주 빠르게 걸을 수 있었고, 지팡이를 집었는데 바로 지팡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기가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고, 또 안경을 써야만 했는데 안경을 벗게 되었고, 또 이런 모든 그 신체적인 기능이 굉장히 젊음 시절 50대의 이 모습과 같이 아주 변화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상적으로 관찰해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이 정밀 어떻게 되냐 하고, 모든 현대 과학에 의해서, 의학에 의해서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에 바로 이 나이는 80대, 50대의 바로 그 젊음의 그 생체 기능이 나타나는 현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의 밝기가 달라졌고 또 이 모든 신체의 물의 주름이 펴지고 이런 상황을 보고 이 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체크를 해보니까 뇌도 많은 그 젊은 뇌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계 거꾸로 가기의 실험이에요. 그러면 한 번 실험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해서 또 이 다른 잘못된 것이 없는가 해서 한 10회 이상을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10회 똑같은 이 변화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뇌를 변화시키면은 얼마든지 뇌가 젊은 뇌로 바꿔지면서 나이는 많아도 보다 젊은 신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체의 나이는 훨씬 젊게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뇌가 변함으로써 몸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래서 뇌는 신비의 뇌, 기적을 이루는 뇌다. 뇌 속에는 많은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의 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내가 더 들겠습니다. 나치 정부 때 수용소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 핍박을 주는 2차 대제 독일의 나치 정부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형태의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하루에 300칼로리 정도의 이 음식을 주면서 살게 하니까 이 많은 수용자들이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느 동에서는 거의 다 죽고 또 다 죽고 하는 상황인데 어느 동에서만큼은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해서 이 300g 정도의 300칼로리 정도의 영양을 섭취하고 살아남은 그 캠프는 어떤 캠프냐? 바로 자기들이 모여 앉아서 서로 좋은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과거에 가장 맛있게 먹었고 즐겨 먹었고 내가 아주 그렇게 그걸 먹게 되면은 아주 내 몸이 건강해졌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미래에 내가 먹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항상 그 대화를 많이 하고 그 생활했던 그 캠프에서는 거의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인에 의해서 증언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날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뇌를 긍정적으로 바꾸니까 긍정의 힘이 뇌를 변화시켜 가지고 바로 뇌는 보다 더 진화된 모습에서 이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오늘날 뇌과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제가 몇 차례 과거에 강의 때 주장을 했습니다. 뇌의 신경세포 가소성의 원리입니다. 뇌의 신경세포 가소성의 원리예요. 뇌가 설령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상처를 입어서 뇌가 훼손되었다가 하더라도 남은 뇌세포의 변화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아까와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극을 주고 생각과 말과 행동, 생각만 해도 뇌가 변합니다. 말만 해도 뇌가 변합니다. 행동을 했을 때 뇌가 변하거든요. 이렇게 뇌는 신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했을 때 긍정의 뇌가 형성이 돼서
다시 말씀드려 뇌 신경세포가 긍정적인 뇌 신경세포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몸에 있는 모든 그 신체 기능이 그 뇌의 근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또는 기능에 의해서 그 삶의 생체 리듬이 달라지고 해가지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 얼마나 기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강의 시간에 많은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오늘 뇌가 이렇게 신비의 뇌신경세포의 가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남은 뇌라도 많은 것을 자극을 받고 특히 뭐냐면 새로운 대화, 새로운 얘기 그리고 상대와의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대화의 내용 그리고 공부 또는 연구뿐만이 아니라 행동, 운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뇌신경세포의 그 남아있는 뇌신경세포에서 축색돌기, 수색돌기한 이런 그 잔뿌리와 같은 것들이 많이 그렇게 뇌를 그렇게 자극을 하면 자극을 줄수록 그것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면은 다른 세포에서 나온 것들과 이 잔뿌리가 연결이 되면은 거기에서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 교류가 돼요. 다시 말해서 호르몬이 교류가 되면서 정보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뇌세포는 비록 이미 죽은 것은 죽었지만은 남아있는 뇌세포에서 이러한 축색돌기와 수색돌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냅스가 많이 형성됨으로 통해서 뇌가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체 부위는 바로 쉽게 변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바로 쉽게 또 어떻게 했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기는 어렵지만 뇌는 어느 부위보다 속도가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 변화에 의해서 신체 기능을 원활히 돌아가게 만들므로 해서 수명이 연장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한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적인 그 문제를 누가 만들어내냐? 바로 뇌신경세포 가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뇌가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삶의 영향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자신 있는 삶을 자기 스스로 상대하기 위해서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또 간단한 예를 든다면은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소위 어느 지방에 그 분교가 있었는데 캠프가 있었는데 그 캠퍼스에서는 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뭘 연구를 했냐면은 그 많은 그 노인들 다시 말씀드려서 약 300명 숫자의 노인들 그 선정을 해가지고 당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냐? 당신은 또 어떻게 몸이 건강치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두 가지를 놓고 하여튼 자기의 그 생각을 써서 내라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병원에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의무 기록과 비교를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나는 건강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보다도 건강치 못한 사람이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하고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건강치 못하다고 건강치 못한 사람이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수명이 길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바로 내가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수명이 길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뇌의 노화 문제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전두엽이 있습니다. 전두엽이. 근데 이 전두엽에 가서 이 우리가 언어를 요즘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게 여기 한 부위가 있고 여기에 또 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언어를 컨트롤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브로카 영역이고 하나는 베로니카 영역입니다. 바로 이것은 한 영역은 이 어떤 말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영역이고, 하나는 하나의 표현력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과 또 말과의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컨트롤해 주는 영역입니다. 이런 영역이 있고, 또 이 축두엽에도 여기 또 이제 양쪽에도 축두엽에도 이 베로니카 영역의 축두엽이 있는가 하면은 자반구의 말과 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예력이 이렇게 축두엽에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바로 이제 가운데 부분에 요거 해마입니다. 해마. 요거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기억에 관한 거. 해마. 기억을 중심적으로 기억을 하도록, 장기 기억을 하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해마에 지금 노화 현상이 온 것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해마의 이 다음에 내가 얘기하지만 해마를 얼마든지 이 자극을 주어 가지고 기억력을 되살릴 수 있고 해마를 더 키워서 나이가 들면 해마가 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줄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력을 잃게 돼요. 이행 빠른데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해마가 줄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쭈글쭈글해지면서 줄어지는 거예요. 전반적인 데가 나이가 먹으면 더 쭈글쭈글해진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줄어져요. 줄어져. 그런데 이걸 이제 먹는 거 영양과 그리고 이 뇌를 우리가 어떻게 자극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위에 부분에 대뇌 피질의 분홍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판단력과 추리력을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뇌 중심 부위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뇌가 쇠가 된 사람들은, 노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이 오냐면은 한 얘기를 또 하고 하는 현상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핸드폰도 그냥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한참 찾고 있다가 냉장고에다 어떻게 해서 넣는 줄 모르죠. 모르니까 못 찾죠. 그러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다른 요리할 것을 생각하다가 보면은 그가 핸드폰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억력이 갑자기 감퇴가 된다 할 때 바로 뇌는 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이 상황, 이것은 상당히 노화가 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영향을 뇌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망각과 소위 치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망각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망각이 잦을 때
뇌를 더 자극시켰었다. 그것은 분명히 늙어 죽을 때까지 항상 평생교육에 대해서 평생교육으로 자기가 공부하고 책을 보고 이렇게 무슨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이 환경적인 영향, 운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양관계를 신경 쓰면은 얼마든지 뇌를 더 젊게 만들 수 있고 또 젊은 뇌를 더 활발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리 중에 냄비를 태운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요리 중에 냄비를 태운다. 이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노화가 되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아까 무엇을 지금 그 냄비에다 앉혀놨지 하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한 차이에 그러게 되고 또 앉혀놓고 또 다른 일을 가서 하다 보면은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계속 생각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냄새가 났을 때 느끼고 하는 경향이 바로 이것이 뇌가 노화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돈 계산도 거스름돈 계산도 쉽게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노년기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노년기 우울증은 때 사람들 제가 여러 가지 그 연구 자료를 검토해보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볼 때 바로 나이가 들면은 우울감이 오고 우울감과 우울증과는 다릅니다. 이 우울감이 오면서 또 우울증으로 이게 바꿔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감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계절 우울증이 가을이면은 나는 우울증이 심하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면은 특별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뇌를 정상화시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뇌를 노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은 내가 오늘 강의 끝난 무렵에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고령자의 자동차 사고와 인지기능, 기능. 이게 나이가 들면은 자기 스스로 운전대를 놓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 젊었을 때의 자신 있는 운전 능력, 운전 기능, 이것만 생각하지 지금가 위험하다 하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반응 능력이 늦기 때문에 그래요. 뇌가 노화가 자연히 이루어지니까 뇌가 노화가 이루어지면서 소위 발로 손으로 이 작용을 가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발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서 신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 속도가 늦다는 것은 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고령 운전자는 그걸 인정을 않고 자기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렇게 권하면은 싫어하고 소박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식들 선택이 잘한 겁니다. 이건 노인의 운전 관계에는 자기는 항상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옆에서 차를 같이 타본 사람이 그걸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선택을 이렇게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운전을 그만했으면 좋습니다. 했을 때 놓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을 할 때 그 인지 능력의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치매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을 할 때 그러는데 같은 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바로 뇌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히 그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기능의 퇴화를 검증한 것이 아니라 치매기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하면은 인지기능과 관련이 다소기는 있죠. 그러나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젊다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운전대를 놓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이 볼 때 지금 놓아야 됩니다 할 때는 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관 나이와 실제 나이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 주관 나이는 이렇게 빨간 선으로 가는데 실제 나이는 지금 이렇게 가면 실제 나이는 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기는 더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주관 나이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그 노령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저도 3년 전에 제가 판단할 때 이런 내용을 나는 익히 내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지금쯤 내가 운전대를 놓은 것이 좋다는 판단이 들어서 미련 있지요. 놓고 싶지 않지요. 그렇지만 미련 없이 제가 가족과 의논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고집이 세거나 융통성이 없어지죠. 사실은 노인이 되면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융통성이 없어져. 노인이 되면 조금 순한 점이 또 나타나야 되는데 노인이 되면 더 성질만 더 내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바로 뇌에 어떤 손상이 있기 때문에 뇌가 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으로 자기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덮고 넘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자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두고 그러면 여기에까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제2강에서 이 뇌를 노화를 늦출 수 있고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쓰겠는가 하는 책을 내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